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도 한 주를 또 바쁘게 보낸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 우선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도 또 다시 김기성 앵커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네. 오늘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한 주를 또 바쁘게 보낸 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변화무쌍했고요. 또 이번 한 주 또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또 우리 시장도 굉장히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밤에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CNBC의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를 했죠. 9월에 주식시장을 우려하는 6가지를 내놓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스펙이라든지 IPO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새로운 회사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의 불을 줄이고 있는 젖은 담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IPO 주기는 항상 그렇듯이 결국 가격을 주식이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매도와 함께 또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뭐 조정 타이밍과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런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섹터라든지 뭐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장유진 캐스터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역시 또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일일 바 차트 그리고 주간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지금 금융 섹터가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승폭도 굉장히 좀 적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14%의 초록불을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섹터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약했던 섹터로는 부동산 섹터가 거의 2% 가까운 내림세를 가져갔고요. 이어서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의 낙폭도 조금 컸습니다.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기다리면서 기대감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간밤에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면서 다른 섹터들이 하락을 할 때 그래도 1%대의 상승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을 거의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부동산주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다. 자, 주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간 흐름은 어땠죠? 네, 주간으로 살펴보시면 전 섹터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에너지 섹터가 그래도 하락폭이 가장 적었는데요.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기초 소재와 부동산 섹터가 한 주간은 가장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은 큰 변동성을 보인 만큼 또 에너지주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주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 또 금융주는 좀 그나마도 낙폭이 가장 적었지만 사실상 ECB의 회의 이후에 또 금리는 살짝 오르고 또 금리는 떨어졌죠.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또 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10년물 채권이었죠. 10년물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금리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함께 금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비자를 제외하고 그래도 크레딧 서비스, 주요 은행주들도 그래도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금융주가 홀로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ECB의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9월 말에 있을 FOMC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주요 은행주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59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내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래프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0.37% 오름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4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티그룹은 0.6%의 오름세 속에 70달러 선에서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1%
20% 넘는 상승세 속에 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웰스파고까지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금융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뉴욕 증시를 이끌어가는 것들 그중에서 가장 애플이 아무래도 선두주자이기도 한데요. 빵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간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출근 기간을 좀 무제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확인해 주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 가까이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그래프는 조금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장 초반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무실 출근 기한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9월에서 10월 4일로 한 차례 미뤘다가 이번에는 날짜를 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장 거래 29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도 짚어볼까요? 네, 애플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애플은 소폭의 약세 속에 1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애플카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었던 더그 필드라는 인물이 포드로 이적을 했다라는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애플카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었는데요. 애플카를 결국은 애플이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시면 국내 시장에서 애플카 협력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 종목들 LG전자나 LG이노텍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등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좀 전해지면은 국내 시장에는 아쉬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지금 방금 애플에서 어제 포드 얘기도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그 말이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떻게 포드의 주가가 흘렀는지 함께 또 포드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하시는 와중에 포드가 굉장히 빨간 불을 강하게 제 자켓 색깔만큼이나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포드 어떤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침에 궁금해서 포드 주가부터 바로 애플에 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애플보다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포드에 대해서는 다른 소식이 좀 전해져 있는데 인도에서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지금까지 10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손실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좀 내렸는데요. 포드 이 소식에 주가 2%대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옆에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들 주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관련한 소식보다도 테슬라가 대주주로 있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소식이 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 거래는 0.13% 오름세 속에 7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마존과 어떤 약간 인터넷 위성 사업 관련해서의 경쟁이 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존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정부 규칙을 무시하고 위성을 너무 많이 발사하고 있다. 2차에 나누어서 발사하는 것이 후발주자를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테슬라, 스페이스X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아마존이 항의 서한을 보낸 계획이 무엇이었냐 하면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서 2세대 위성 3만 개를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라는 계획을 앞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나한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우리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CEO를 그만뒀나? 이렇게까지 SNS에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편 또 테슬라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거래팀에 인력을 새로 모집하겠다라는 공고를 발표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대세는 아무래도 항공, 우주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주에도 그렇게 보편화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고 앞서서도 샤오펑에 대한 소식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제가 샤오펑 모터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샤오펑 모터스 간밤의 주가가 0.28% 상승하면서 39.37달러에 거래 마쳤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나요? 그리고 네.
티커가 XPEV라는 점도 함께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샤오펑 모터스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마존 주가도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어떤 소식이 있죠? 네, 아마존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잘 가져오다가 4거래일 만에 네.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낙폭이 1%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은 우선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소식, 여기에 대해서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자회사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 사업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발표한 반면 아직 카이퍼는 위성 발사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항의 서한을 보낸 점에 조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편 아마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자동 결제 기술인 저스트 워크아웃, 이 기술을 지금까지는 아마존의 편의점인 아마존 고에서만 시행을 해왔는데 이것을 식품 매장인 홀푸드에서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아마존과 애플 등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또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굉장히 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게임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하는 흐름도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뉴욕 증시의 게임 관련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게임주는 역시 중국의 규제 관련 소식에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홍콩 항생지수도 2%대 하락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 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일렉트로닉 아츠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 넘는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7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렉트로닉 아츠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 1% 넘는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14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액티비전 블리자드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네, 이어서 시각과학에서 우리 또 헬스케어 관련주도까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모더나가 우리 코로나 관련 소식뿐 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만 아니라 우리 독감에도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한 헬스케어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더나가 지금 헬스케어 섹터에서 홀로 굉장히 싱그러운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사실 저희가 바 차트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약한 모습을 보인 그런 섹터였는데요. 그래도 모더나는 7%대의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잡는 언론에서는 이걸 콤보 백신 이렇게 명칭을 지금 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백신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에 정규장 거래 45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모더나 주가 확인해봤고요. 또 이어서 확인해볼 주가는 화이자 확인해볼까요? 네, 화이자 확인해 보시면요. 화이자는 EU에서 독일 현지 백신 생산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공급이 계속해서 촉진될 전망인데요. 사실 화이자는 그런데 미국의 다른 제약 업종, 다른 투심이 위축되면서 다른 제약주들과 함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는 1%대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46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하지만 한편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테크는 4%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 밖에도 일라일릴리랑 또 에버비죠. 네, 관련한 주가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앞서 화이자 관련해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약간 제약 업종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다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처방약 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로드맵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좀 인하를 용인하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규제를 완화해서 이미 출시된 의약품을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라이릴리는 5%대나 낙폭을 키워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24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브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거의 3% 가까운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0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에버비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처럼 또 모더나의 주가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반면에 화이자와 에버비,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는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간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초록불을 켜고 있는 나이키가 눈에 띕니다.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예전에도 저희가 장 연구소에서 이런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잠시 예측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장희진 캐스터, 우리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RH 가구업체죠. 네, RH가 굉장히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주가가 7%대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다시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한 룰루레몬도 얘기해 주시죠. 네, 역시 룰루레몬도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뭐 룰루레몬 레깅스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편이죠. 그래서 룰루레몬 레깅스를 입으면 다른 레깅스를 입지 못한다. 네. 이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이 돌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10% 넘는 폭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혹시 장유진 캐스터는 룰루레몬 입으시나요? 제가 아직 입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입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름같이 가을이 아직도 더운 날씨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마침 이런 날씨에 네. 딱 한강공원 같은 곳에 가면 그렇죠. 참 좋을 네, 것만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딱 좋은 날씨잖아요. 네. 근데 맥주 회사 하나는 또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보스턴 맥주인데요. 오히려 어닝 예상치를 좀 낮추고 나서 주가가 3%대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좀 맥주가 생각나는 날씨인데 보스턴 맥주, 미국에서는 밖에 앞으로가 못 좀 나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